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신승목입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오늘 오후 5시 50분경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에 대해서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혐의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적과 북한이죠. 친분관계에 있다. 그리고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명백한 그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형법 제307조 307조 제2항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조금 됐죠. 근데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이 사건도 마저 다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좀 노력을 하는데 좀 많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요 사건만큼을 좀 오늘 늦어져서 오늘에서야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그분은 상당히 역시 정치 구단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내공도 깊으시고 그 정치적인 감각 또는 그런 냉철한 판단력, 그런 능력 자체로는 상당히 그렇죠, 존경할 만한 분이라 생각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들이 적폐 세력들이 그토록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망언을 하고 발목 잡기를 하고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그만큼 출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주호영은 그 미래통합당의 5선의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입니다. 피고발인 주호영은 2020년 7월 19일 11시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 소재 이승만 박사 기념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 행사에 참석을 한 뒤에 추모식 행사가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에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과 기자들에게 당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타 등등 많은 예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 않고 박지원 후보자가 적과 북한과 친분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이 상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위법성이 다 성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참 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제 분노를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분께서 상당히 많은 그 내공을 발휘하셔서 인사청문회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상당히 그나마 좀 많은 분들이 좀 시원한 그 느낌을 받으셨겠지만은, 이들 피고발인들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올해까지 2020년까지 횟수로 4년째를 이제 고발을 해오는데, 한 해 평균 피고발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부장판사들은 장관급이라고 했고, 행정부에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장관분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입법부 국회의원들, 특정을 하자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죠. 이분들처럼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서 망언과 망동을 해서 고발을 이렇게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다시피 작년에 4월에 발생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그 전에 있었죠. 5.18 관련해서 망언을 했던 뭐 지만원을 국회에 초청을 해서 5.18 공청회를 가졌던 그 춘천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들 뭐 그런 사건들. 이 사람들은 상식 기본이 안 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뭐 상식이나 가치관이나 도덕심이나 준법 정신이나 그런 게 결여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면 명백한데 왜 이렇게 국민의 대표인 자들이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애국하고 누구보다도 더 입법기관의 각각의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 위법행위를 많이 자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 개탄하고 분노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이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뭐 분노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분노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들의 위법행위는 진짜 하나하나 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나마 죄송합니다. 뒤늦게나마 오늘 고발을 했던 것이고요. 어차피 제가 SNS에 뭐 그 내용들을 올렸지만은 특별한 점은 그렇죠. 고발 이유 중에 과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 간 대화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통해 군사 합의를 체결해 한반도의 화해와 안정 그리고 경제 협력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을 이루었으며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뭐 북한의 핵실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서 사람들은 뭐 식량도 구입해야 된다, 구입해야 된다, 온갖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우리 국민이 그러한 그 핵전쟁, 핵 위협으로부터 공포와 두려움과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은 자체로도 문재인 대통령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그렇죠. 그런데 이들 미래통합당 적폐 세력이자 부역자들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온갖 정쟁을 일삼고 발목 잡기 망언과 망동을 일삼는데 지난 4.15 총선 이후에 5월 30일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그 당시에 5월 30일로 국회법상 5월 30일입니다. 예,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겠죠. 예.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중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국회법에 의해서 선서를 했을 텐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망언망동을 합니까? 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보십시오. 피고발인 주호영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진정 대한민국 국가 국민을 위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쟁이나 근거 없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한 행위는, 이러한 행위는 과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에 따라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볼 때 참 기가 막히죠. 우리 국민은 주호영 국회의원에 대해서 많은 분노와 함께 통탄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법에는 국회의원 국회법도 있고 국회의원 윤리 강령도 있고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도 있습니다. 와, 그 내용들을 보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단 하나 말 하나도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위법행위도 해서도 안 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도 안 되고요. 오로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고 진짜 타의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나 져버려, 말 그대로 기가 막힌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그래서 피고발인 주호영의 행위는 정치적 공세와 인신 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한 것으로 피해자인 박지원 후보자는 물론 박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와 분노를 안겨주었기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 주호영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엄벌받게 해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하고 반국가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명예 혐의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진짜 우리 국민은 바랍니다.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 참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진정 국회의원이라면은 일반인이 아니요 장관급의 국회의원이라면은 도덕성, 양심, 준법정신, 희생정신, 봉사정신 기타 등등을 갖춰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이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국정에 협력하고 어떻게든 이 코로나19 위기에 국가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서로 더 열심히 여야가 오히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망언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안타까운데, 어차피 저들은 제가 봤을 때 대가천선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천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적극적으로 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벌받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주 거대한 여당을 탄생을 시켜주셨는데, 민주당은 저런 망언망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다시는 그런 헛소리를 못하도록 관련 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이 또 특정인을 지목을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위법하고 또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꼭 특정인을 지목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대한민국 또는 현 정부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들이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폭넓게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폭넓고 엄중하게 관련법을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해서 어떻게든 실행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범 여권의 의원님들의 하셔야 될 그럴 꼭 필요한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힘든 고발장 열심히 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무사히 그래도 조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하나하나 다시 예전처럼 제 컨디션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말이 아닌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여러분께 그런 모습, 좋은 모습, 언제나 변함없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